어제 자동차주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장의 흐름을 한번 볼까요? 현재 기아차의 주가는 0.12%, 현대차는 0.38% 소폭 쉬어가고는 있지만 또 어제의 기세 그리고 최근에 한 4거래일째 이어지는 상승 흐름이 반갑기만 합니다. 반갑기는 한데 과연 우리가 실적 잘 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인 현대차가 앞으로는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도 1등을 할 수 있을지가 참 궁금해서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올 3분기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가장 많은 영업이익을 낸 회사가 현대차잖아요. 그동안의 흐름이 기세가 계속 좋았었어요, 실적은? 예, 지금 뭐 실적이 좀 좋았고 어제 좀 이슈가 된 게 그동안 이제 뭐 영업이익 1위다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꼽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현대차가 좀 이제 이익을 잘 냈고 네. 예, 거래소에서 이게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 1위가 현대차고 11조 6,524억 원을 벌어들였고요. 이게 거의 뭐 전년 동기 대비 80% 늘어난 거고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기아차도 이제 한 9조 정도 이제 했습니다. 9조 1,000억 정도 했고 그다음 이제 3위가 이제 SK 뭐 4조 뭐 이렇게 또 얘기 나오고 뭐 그리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반도체 불황 때문에 한 3조 7,423억 원 이렇게 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좀 나왔는데 좀 뭐 보기에는 뭐 현대차가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좀 역사적 최악 시점이랑 또 현대 기아차의 최고 시점이 이렇게 만나면서 현대차가 좀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 잘 나갈 때는 뭐 현대 기아차 뭐 이익을 다 합쳐도 또 뭐 삼성전자가 이겼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한파 때문에 좀 뭐 이런 어려운 시기 때문에 좀 현대 기아차가 좀 올라갔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자동차 쪽은 흐름이 좋기 때문에 좀 가고 있지만 결국엔 뭐 4분기나 뭐 내년에 또 가면 또 삼성전자가 또 반도체 업황이 좀 올라가면 또 이 뭐 순위나 이런 거는 크게 뭐 변동이 또 다시 삼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네.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순위에 나와 있는 5개 기업,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가 3위에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4위에 있지만 과연 향후의 전망을 봤을 때도 이 순위가 이어질 것인지 또 향후에 주가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도 이 순위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테이버고수는 순위를 따지면은 뭐가 1등이에요? 주가나 향후 실적? 요 기업들 중에서요. 네. 시가총액 상위. 네. 저는 하이닉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주가 수익률도 그리고 향후 실적도 1등이다. 네, 좋아질 거다라고 김정일 생각하고 교수님은요? 있습니다. 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뭐 하이닉스가 1등일 수도 있습니다만 네. 뭐 실적은 반도체가 좋아지는 과정이라면 삼성전자가 금액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저도 삼성전자가 좀 더 삼성전자.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어쨌든 반도체가 다시금 이제 자동차를 뒤집어 엎고 다시금 주가도 또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사실 답답한 흐름이지만 자동차주들에 대한 관심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지 앞서서 우리 김대중 교수님께서 자동차를 봐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동차를 봐야 되고요. 자동차 최근에 주가 흐름에 탄력을 받게 된 구조적 내용은 무엇이냐면 금리 하락에 대한 영향을 받은 내용이죠.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뭐 20개월 가까이 월 단위로 해서 20%씩 성장하는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었죠. 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월등하게 서비스나 기술력이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환율입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국내 원달러 환율 평균 가격을 보게 되면 대략 한 1,100원입니다. 그러면 21년부터 23년 지금 시점까지의 평균 환율을 보게 되면 대략 1,350원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20% 정도 싸게 보이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매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전반의 미국 수출이 최근 2년 동안 좋아지는 현상에서의 데이터들을 계속 보여준 내용이 환율과 연동된 흐름에서의 내용이거든요. 그럼 자동차 업종 환율이 변화하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그게 아니죠. 국내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전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감소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자동차를 살 때 우리가 할부나 리스로 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할부 리스에 대한 부담감에 의해서 구매를 꺼려 했다라고 한다면 금리가 하향화되는 과정에서 자동차 구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최근 자동차주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국내 내수가 살아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망치에 대한 주가 흐름은 이제 상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환율 상황 오늘 같은 경우에도 1,300원 아래로 내려와서 가격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게 된다면 수출 부분에 있어서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가격의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율 상황도 체크하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시는 필요가 있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자동차 수출 증가율에 대한 바이어스는 분명히 체크하고 와야 된다. 물론 주력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현대기아차의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YOY로 연발 실적을 보면 뭐 30%씩 막 증가하고 있는데 현대차 그 정도 증가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르노하고 GM 대우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만 하는 그런 차들이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트랙스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안 팔리지만 전량 해외로 수출하는 게 수출량으로 잡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XM3 우리나라에서 뭐 망했다고 하지만 아르카나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엄청나게 잘 팔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폭증하면서 나타난 증가분은 바이어스로 제거해야 된다. 현대기아차 얘기 아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가 5%에서 4.4까지 급하게 내려온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에도 지금 약한 고리들이 쓰러져 나가고 있고 약한 고리들에 제공하는 그 담보금리나 혹은 뭐 할부금리는 지금 신용도가 가장 낮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동차 금리, 중고차 20%가 넘고요. 그다음에 신차는 한 14% 정도. 그다음에 신차의 할부 평균 금리가 8%입니다. 네. 물론 이게 신용물 금리가 내려왔으니까 이것도 조금 내려오긴 하겠지만 금리가 예전처럼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신규 수의 증가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현대기아차가 안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전 세계 자동차를 같이 안 봤을 때 하는 얘기죠. 상대적으로는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올해 내 계속 그 올라간 것은 딱 한 종목 있습니다. 도요타. 그 다음에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52주를 기록하고 있는 것 크라이슬러. 정말로 거의 끝까지 갔다가 살아나면서 두 종목은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기아차는 잘 버텼고요. 그 다음에 신저가로 내려가 있는 종목 폭스바겐, 르노. 그 다음에 뭐 여전히 파업하고 있는 GM. 이런 것들 신저가죠.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은 우리가 주가의 위치로만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 주가가 약했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글로벌 자동차에선 그래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꽤 잘 버텼다. 네. 이렇게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저는 뭐 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계속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상단이 막혔다. 그러니까 위로 갈 수 있는데 위로 가봐야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이고요. 저도 이제 부품주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전기차 부품으로 넓혀가거나 아니면 기존의 현대기아차에만 납품하다가 다른 쪽으로 납품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기업들 정도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주로 나눴을 때는 부품주 쪽에 있어서의 더 매력을 가지고 계시고 테이버 고수는 어떨까요? 일단은 저는 이거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 2018년도 기준으로 좀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찍었습니다. 네. 그리고 주가가 역대급으로 빠졌어요. 오. 왜냐 그러면은 2019년도에 실적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었죠. 항상 자동차도 지금 피카운 얘기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힘이 없는데 피카웃인데도 실적이 잘 나오고 피카웃인데도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재고가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에 주가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보고서가 최근에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 그러면은 미국의 자동차 3사, 빅3라고 불립니다. 포드도 있고 GM도 있고 크라이슬러, 그러니까 스텔란티스가 있죠. 근데 그 세 개 중에 하나는 망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누가 그래요? 망할 것 같다고? 자동차 기업들의 약한 고리는 미국 기업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업들 중에서 말 그대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만큼 앞으로 시황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앞으로 이게 전기차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현대기아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이게 계속해서 누적하다 보니까 투자를 줄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돈이 투입돼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SK온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부채를 찍어내야 될 거냐, 어느 정도 증자가 필요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도 결국에 산업은 돈입니다. 이제 비용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돈이 들어간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에서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구조조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올 만큼 지금 앞으로 자동차 시황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로 좀 긍정적인 전망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되더라도 현기차가 열심히 투자 지금까지 해왔고 그 미국이 망할 때 그 파일을 차지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버티는 거죠. 네. 그러면 앞으로는 그들이 망하면은 현기차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2025년, 6년 정도에 네. 뭐 당장은 안 망할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뭐 흔들린다 혹은 뭐 어디 뭐 쪼개진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면은 그때 오히려 현기차에 대해서 좀 많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실적을 보면서 네. 지금처럼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 좀 더 주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현대기아차 주주분들 꺾이지 않는 실적을 일단 우리는 두 손 모아 염원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금리가 꺾여서 더 많이 신차든 중고차든 판매량이 늘어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김대중 고수 자동차 전망과 또 환율 상황을 체크하자. 김종규 고수는 두 번째로 강한 레거시다. 김민기 고수 자동차 부품주 실적에 눈 돌릴 때다. 테이버 고수는 2021년은 반도체 보는 기분이다. 돌다리도 다시 두드려보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탑5 함께 하셨고요. 이제는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댓글도 확인해보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선정이 됐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